그때 급여가 제가 대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직장 들어갔을 때는 그래가지고 150만 원 받았습니다.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정말 뭐 살림에 대해서 정말 뭔가 저 자신의 뭐 포부라든지 사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좀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 이유가 좀 되게 많이 커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기술사 자격증을 땄고 이렇게 사업 소득을 많이 이뤘는데,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발주처랑 막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발주처도 있는데 좀 갑질을 조금 하는 좀 그런 좀 행태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어쩔 때는 제가 좀 모멸감 같은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사실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조금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?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제2의 현금 흐름이 내가 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일을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경영권을 과감하게 넘기고 나는 그냥 좀 은퇴를 하고 싶다. 저는 산림 기술사로 현재 8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트리플G라고 합니다. 제가 산림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34살 때 취득을 했고, 지금은 산림 기술사 덕분에 고소득을 창출을 해서 배당 투자로 제2의 현금 흐름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보니까 그 유튜브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채널을 운영하는 뭐 이유가 또 있을까요? 네. 제가 그 최근에 산림기술사 트리플G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,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노후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, 특히 이제 그 기술사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, 그러면 그 기술사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슬럼프를 겪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그 방법들,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제가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그 성과 같은 거를 또 공유하기 위해서, 그래서 제가 현재 산림기술사 트리플G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. 이제 산림 기술사로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신데, 네. 그 연봉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? 우선 올해를 제가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배당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소득만 봤을 때는 제가 대략 한 매출은 한 5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고, 거기서 제가 가져가는 건 한 대략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매출 한 8억에 제가 순수익 한 5억 정도 가져갔던 때가 제일 최고였었고, 못해도 한 매출 한 3억 정도에 한 1억 정도 가져가는 정도, 그렇게 그 편차가 좀 심할 때는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. 네. 그 현재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촬영하는 곳이 대표님 네. 사무실이시고, 네. 직원이 지금 몇 명이신 거죠? 직원은 지금 총 4명이 있습니다. 대표님 포함해서? 저 포함하면 5명이고. 5명. 네. 그러면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, 매출해서 이제 월급 주고, 네. 남은 거를 이제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그렇죠. 거죠? 제가 1년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대략 따져보면은 거의 1년에 나가는 비용이 대략 한 2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2억 5천을 못하게 되면 사실 뭐 마이너스 적자인 구조인 거죠. 네. 그러면 그 2억 5천이라는 돈이 매출이 네. 어떤가요? 앞으로 좀 잘 되실 것 같아요? 아니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? 이게 정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산림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바탕으로 이제 업체들이 뭐 입찰 경쟁을 하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수주를 받게 되는데,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가 입찰에도 운이 좋아가지고 뭐 확 올라갔을 때는 제가 많이 벌어가지만, 제가 제일 최저점이 그 매출 그 3억이었다고 했잖아요. 그때는 정말 진짜 사업 수주가 안 되던 해였었거든요.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좀 많은 것 같아요. 또 주변에 또 다른 그 산림 기술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그 매출이 한 1억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계신 분들도
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그 수준이 안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항상 좀 대비는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강조를 하는 게 사실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. 그 지금 기사 자격증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 나중에 40대, 50대, 60대를 생각을 해서 기술사라는 자격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그냥 필수라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대비 차원에서라도 항상 공부를 해놓으라고 강조를 하는 게 사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 산림 기술사가 좀 생소한 그 분야인데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나요? 이 산림 기술사가? 저희 그 산림 기술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산에 보면 이제 나무를 이제 심는 그 조림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. 우리가 사람이 수명이 있는 것처럼 이 나무도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조림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숙각부기 활동을 하고, 또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수확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감리를 하거나, 또 그 외에는 이제 뭐 임도 설치를 한다든지,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이제 사방댐 그 설치 사업을 한다든지,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감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더해서 이제 임야를 깎아가지고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골프장을 건설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이제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회사를 운영을 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네. 대학 졸업하고 처음부터 대표님이 되신 건가요? 처음에는 이제 저도 뭐 실무 경험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직장 생활을 먼저 했어요. 일단은 처음에는 저도 사실 제 꿈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산림조합에 들어가는 게 가장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거였는데,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좀 적응 같은 게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게 좀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공부도 잘 안 되니까 바로 그냥 포기하고 저희 사무실 그 같은 그런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실무 경력부터 그냥 쌓는데 그냥 주력을 하자. 여기에 그냥 주안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월급여에 대한 그런 거 부분도 크게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그냥 실무적인 그냥 커리어 쌓는 거에 거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때 당시에 직장인으로서 생활할 때 급여 수준이 좀 어땠어요? 그때 급여가 제가 대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직장 들어갔을 때는 수습기간 3개월이라 그래가지고 150만 원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 180만 원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4대보험 이래저래 떼고 하니까 164만 원 정도.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다른 데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해도 월급 200만 원 정도. 그리고 또 이직을 해서 한 2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급여가 좀 잘 지급이 안 된다든지 좀 이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나만의 이제 그냥 하나의 그 사업장 그런 걸 하나 차려야 되겠다. 독립을 해야 되겠다. 좀 그런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아요. 그럼 그때 이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래요? 네. 그러면 그 자격증 따는 데까지는 공부를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? 제가 이제 한 32살에 그때 이제 딱 12월 말쯤 됐을 때 제 실무 경력 계산한 거 딱 4년을 채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사표 내고 그 다음에 1월 1일 이제 새해 딱 되자마자 저 도선에 바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2년 한 8개월 정도 면접 기간까지, 필기는 제가 한 1년 8개월 한 정도 준비하면서 4번 만에 필기 합격했고요. 면접은 이제 한 2년이란 기간 동안에 4번 정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진짜 겨우겨우 3번째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퇴직을 그래도 한 몇 년 앞두고 있는 예비 퇴직자분들이 네. 자격증을 좀 해볼까? 따볼까?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려는 분들에게 뭐 미리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려볼까요? 네. 네.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지금 정년이 지금 뭐 60세이신 분들도 계시고 65세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퇴직 기간이 거의 한 4, 5년 정도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적으로 아마 좀 되게 좀 촉박하기는 하실 거예요. 제 주변에도 저희 선배님 한 분도 이제 공무원 이제 퇴직 한 60세 기준
한 5년, 6년 정도 남겨놓고 좀 되게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. 뭐 지금 한 달 급여로는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크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문제는 60세 이후에 그때 이제 소득 흐름이 이제 중단되었을 때 그때 과연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5년, 6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기술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그 풀타임으로 그 2년 8개월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땄지만 제 주변에서도 한 5년 정도, 6년 정도 꾸준하게 내가 하루에 시간을 한 3, 4시간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은 그 기간이면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그 기간에 기술사 자격증을 딱 취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정년이 딱 다다랐을 때 이제 퇴직을 하시고 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개업을 하셔도 될 거고 아니면 그 기술사 자격증을 수요로 그 필요로 하는 곳에 다시 재취업을 하셔도 될 거고 저희 산림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을 하신 분들도 최소 연봉은 1억입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개업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한 20년, 30년 그 활동하시면서 그 주변 인맥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. 그걸 바탕으로 개업을 해가지고 정말 1년에 그 매출 한 7, 8억 정도는 그 기본으로 달성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. 그러니까는 지금 50, 60 분들은 가장 큰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대외적인 활동하면서 쌓아오신 그 인맥들 있잖아요. 그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그걸 가지지 못했거든요.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기사 자격증은 산림기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해 오신 분들이 가능하신 거고, 그렇죠.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신 대부분의 이제 50대, 60대 직장인들은 그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뭔가 연관된 자격증을 그렇죠. 찾으라는 그 연관된 말씀. 기술사 자격증을 이제 따야겠죠. 네, 도전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직종의 그 계열에 계신 분들이 좀 제일 좀 유리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그 부분이 되는 거고, 설령 내가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어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계열사 쪽에 만약에 그냥 일을 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그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직군이 또 있거든요. 되게 좀 분포가 넓어요. 제가 당장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선소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. 뭐 현대중공업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, 그쪽 계통에서는 뭐 정말 뭐 다양한 뭐 용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일을 막 하고 계실 거잖아요. 근데 이 조선소가 물려있는 직군은 정말 많습니다. 뭐 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소방, 아마 토목도 아마 연계가 아마 될 거예요. 아마 정말 운 좋으면은 산림 쪽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거고, 그러면은 거기에 쌓아오신 그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도전을 하신다고 하시면 예,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대표님도 지금 그 산림기술사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네. 배당주 투자를 또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배당주 가장 투자를 큰 이유가 저도 이제 사업 소득은 높기는 한데, 근데 이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정말 뭐 살림에 대해서 정말 뭔가 저 자신의 뭐 포부라든지 사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좀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 이유가 좀 되게 많이 커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기술사 자격증을 땄고 이렇게 사업 소득을 많이 이뤘는데,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발주처랑 막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발주처도 있는데 좀 갑질을 조금 하는 좀 그런 좀 행태도 좀 많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어쩔 때는 제가 좀 모멸감 같은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사실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조금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?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가질 때가 조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내가 진짜 뭐 60대 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은 솔직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제2의 현금 흐름이 내가 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일을 그냥
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경영권을 과감하게 넘기고 나는 그냥 좀 은퇴를 하고 싶다.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경험해보면서 살고 싶다. 좀 그런 게 어차피 인생은 또 한 번 사는 거잖아요. 좀 그런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. 네. 그러면 50대, 60대 직장인들 중에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네. 그런 자격증 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공부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신 분들, 뭐 그렇죠. 공부 이 나이에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네.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배당주 투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배당주 투자는 이것도 선택이 아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60세, 65세 사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재취업을 사실 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한 80세를 따지자면은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올해 42인데 이제 내 남은 삶이 사실 38년은 과연 될까? 예,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 기간도 저는 짧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그 기간만큼 이제는 좀 누릴 수 있으면 누리자. 예, 많이 좀 뭐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, 뭐 취미 활동도 즐기고, 예, 그렇게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이제 오로지 이제 그냥 일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다. 예,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. 예. 그 대표님 그러면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?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지금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밤에 올라온 이제 그 경제 관련 이제 파트 이제 기사들 예, 이런 것들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근 시간도 뭐 제가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냥 여유 있게 준비하고 사무실 나와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이제 동향 이제 파악하고 뭐 제가 뭐 좀 지시할 게 있으면 또 지시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현장 이제 한번 이제 나가보고 그렇게 이제 업무상 체크하고 이제 남은 이제 여유 시간은 이제 또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뭐 기사 올라오는 거 이제 그런 거 한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다음에 뭐 제가 뭐 여행을 또 어디로 떠날 건지 여행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한번 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뭐 한 4시나 한 5시 정도 되게 되면은 별로 직원들한테 별로 터치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좀 이제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예, 그렇게 이제 좀 여유 시간을 즐기면서 뭐 취미 활동 한다든지 예, 그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배당주 투자를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